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2일 새벽 1시입니다. 송영묵 전 국방장관, 정경두 전 국방장관 두 사람은 국군을 당군으로 전락시킨 사람입니다. 당군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군대다 이거죠. 국군이어야 하죠. 국군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제5조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의 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국군을 민주당 소속 민주당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였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그리고 자유통일을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굴종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굴종하니까 따라가서 국군이 김정은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이런 희한한 현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그날 기억하기도 싫지만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서 비핵화 사기극을 연출을 할 때 그때 김정은이가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은 자가 송영묵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아들 뻘되는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로부터. 그리고 송영묵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역사 조작에 가담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선언한 자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광주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허황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발사, 총격 명령을 내렸다. 안매장된 시신이 있다. 이 정권 들어서 다 사사시 조사해도 없었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송영묵 국방장관이 헬기 사격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결론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조작입니다. 이건.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은 한 번 당기면 수천 발이 나가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격자가 수십만 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격자 기껏해야 수십 명. 그것도 애매모호한 증언. 헬기 사격에 의한 사망자는 단 한 사람도 확인된 바가 없고 탄피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헬기 사격이 있어가지고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하는 보고서를 낸 자가 송영무입니다. 역사 조작, 정권을 위한 역사 조작.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가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송영무, 정경두입니다. 하나씩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무, 정경두 두 사람 다 같이 책임져야 될 게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빼버렸습니다. 주적 없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군에서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주적 없는 군대는 총뿌리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릅니다.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된 군대는 왜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적개심을 빼버리면은 그 국군은 총불을 어디로 돌리는 거죠? 혹시 민주당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총불을 돌리라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은 대한민국 주적입니까?
그러니까 당군이 된 거죠. 국군이 아니라 당군으로 만든 자입니다.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그 군대를 해산하라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반란군이 되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 혹시? 그렇게 추정해도 무리가 있습니까?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고 북한군에 대한 정오심과 적개심을 가져야 군대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에서 적개심의 원천인 주적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군대 해산의 논리로 이어지고, 이 군대가 정권에 종속될 경우에는 이 정권이 반역을 할 때, 즉 헌법과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공범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수도권에 대한민국 공군력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한 책임자 송영무, 그것을 실천한 정경두 두 사람 공동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송영무 씨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의 통상적인 비상조치 계획을 마치 계엄령을 펴기 위한 쿠데타 음모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생사람 잡는 걸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막지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자살하는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거는 뭐냐, 4.27 선언 이후에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국제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을 때 그 회의에서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송영무 장관이 화를 내면서 북한이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송영무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2년이 지났어요. 북한이 핵 폐기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을 믿으라고 하는 자는 3족을 멸해야 한다. 이 정경두 국방장관은 요사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국방부의 행태를 들여다보면은 국방부가 아니라 추방부라는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멸을 사도록 만든 장본인이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이런 사건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입니까 이게? 상반과실이에요. 그것도 국회에서. 그리고 공수처가 현역 그리고 예비역 장성을 수사하도록 한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공수처가 군대를 앞으로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 군대를 장악하는 이런 입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 장교단을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단거리 미사일을 막 쏘아댈 때 정경두 장관이 무슨 발언을 했느냐? 그게 적대적인 게 아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도 아니라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북한을 탓할 수 있느냐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미사일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포도 미사일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차용함으로 발사하면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특히 핵을 개발하니까 미사일을 가지면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된다 해가지고 금지시킨 것 아닙니까?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한국의 미사일 발사는 합법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인데 이 차이도 모르고 북한 편들기 위해서 한국이 마치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북한처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이런 발언 하나로 자리를 그만두었어야 할 사태입니다. 또 뭐 예를 들려면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 중단,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을 때 우리 국방부가 뭘 했습니까? 그 박수 치지 않았어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데 그게 어떤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송영무, 정경두 두 국방장관은 국군을 당군으로 전락시킨 자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직이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한지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친구들 모임에, 장교들 모임에, 동기배들 모임에, 회사, 육사, 공사, 두 사람은 회사 공사지만은 그렇게 떳떳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승우회 모임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애국자들 모임인데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은 절대 두 사람이 전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동정을 한다든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정의감을 위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을 따라가서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60만 군인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국방장관을 갖게 되었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묘한 생각이 들 겁니다. 묘한 생각이. 어쨌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 대한민국 국군을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당군으로 만든 정경두, 송영무 두 사람은 전직이 되더라도 반드시 응징받아야 합니다. 응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정은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